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현지에 계셔서 화상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이제 세 번째 증권거래소 지난번에 이제 개장한다는 소식 나왔을 때 저희 이 시간에 이제 그 의미도 짚어봤었고 이제 15일 날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초반 관심은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네. 지난 15일 날 이제 개장을 하고, 한국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10개 종목 정도 이상은 한 100% 이상 폭등했고요. 이 첫날 거래액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한 수요일까지요. 3일 총 누적 거래액이 한 3조 1,50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미미하죠. 이제 상장 기업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상하이나 선전에 비례하면 한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첫날 많이 오른 게 이제 한 500% 정도 폭등을 했던, 전기자동차 조향장치죠. 변속기 제조사인데, 통신传동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한 그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컨트롤 제어를 하고 또 하는 따디 전기라는 회사도 한 200% 이상 또 성장을 했고요.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사이커지라는 회사도 한 200%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베이징 거래소가 지금 상장된 기업이 이제 81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방송했을 때 베이징 증권거래소 제가 해부를 해드렸는데, 기존의 중국의 이제 신삼판이라는 중소기업 장외거래소에서 한 71개가 왔고, 나머지 새로 된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1개 아까 말씀드렸던 신삼판에서 온 71개 중에서 3개가 지금 거래 중지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81개 중에서 지금 한 8개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은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최신 걸 한번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에 비해서 오른 종목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탄소 섬유 만드는 기업, 길림 탐구라든지, 그다음에 백측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통후이 전자 이런 회사, 그다음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사인 지엔방 과기 이런 회사들이 좀 이제 소폭이 상승했고 대부분 지금 현재는 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상하이나 센첸 비교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기존 거래소와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 베이징 거래소가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규모나 이런 것 그다음에 기업들 역량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존에 있는 상하이나 선첸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했을 때 좀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거래소는 이제 마이너리그에 해당되고 상하이 전자는 메이저리그인데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매출이 많지 않아도 되고 R&D 많이 하거나 우수한 기술 인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를 하는데 큰 특징을 보면 일단 장비 제조 기업 위주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설비, 과학,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기업들로 되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대해부 베이징 거래소 해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정 특신 중소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정교되어 있는 기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정 특신이니까 특은 이제 좀 특이한 기술, 그다음에 특신이니까 참신한 기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전정 특신 강소기업이라 하는데 이런 기업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 위주로 아마 베이징 거래소는 좀 활성을 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우리 상하이나 선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단 우리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기업들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3거래소인 베이징 증권거래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제한폭 등락이 없고 또 일반 소액 투자자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맞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틀린 이야기죠.
틀린 얘기예요? 예. 네, 그 베이징 정권에서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 제한 두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첫날만 그랬어요. 첫날만. 예. 그래서 500%가 급등이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첫날만 그랬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하루 상하한가 범위가 30%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날만 주가 변동폭 제한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현재는 뭐냐면 물론 상하이 증시의 커초항반이나 선전의 초항해반이 등락폭이 20%인데, 베이징은 지금 30%, 그러다 조금 범위를 좀 넓게 잡은 거죠. 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첫날 이 주가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았냐라고 해서 저는 두 가지의 이제 효과를 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홍보 효과 분위기 고전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 분위기 띄기 위해 한 건데, 첫 번째가 일단 중국 지금 뭐 테크 기업 규제로 인해서 조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이런 이제 혁신과 창업 분위기를 띄워보자라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 자본 창구로 확대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미중 정상도 했다시피 지금 미중 간 기술 패권에 있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여주는 효과, 그다음에 미국 등 외국 자본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 그런 측면에서 첫날 이제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좀 참여는 제한되어 있죠. 지금 이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날만 한 210만 명 정도가 거래를 했고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430만 명의 투자자가 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 5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 좀 되어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있고, 외국인, 일반 중국인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잠시 설명드렸지만 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그 증권감독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시간에서 투자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좌에 어느 기본적인 얼마 이상, 그러니까 50만 위안의 투자금, 그러니까 한 9천만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불가한 상태고요. ETF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없는데, 중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불평분만이 많이 있긴 합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그러니까 이후이만 이제 주석이 이제 돌려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베이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조금 이제 규정 자체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나서 향후에 이제 문을 개방할 방침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지금 말을 했고요. 지금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관련 공모펀드 자체가 조금 이제 발행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시아라든지 이 10개 기금 펀드사들이요. 최근에 이제 공모펀드를 발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공모펀드에도 관심을 가지는 지금 분위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리스크가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좀 리스크적인 요소를 좀 더 감안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는 지금 81개지만 3개가 지금 거래가 중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좀 우리 투자자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어지는 제가 차이나 TV 시간에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장, 물론 현재 있는 분들은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좀 알 수도 있고 준비가 됐었겠습니다만, 우리가 듣기에는 좀 느닷없이 시진핑 주석이 제3거래소 만들겠다는 얘기는 들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이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전 방송에서 한번 꼭 예전 방송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하고. 그때도 이제 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시 주석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베이징 거래소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9월 2일 날 베이징에서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 때 개막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베이징 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들 양성을 하겠다. 딱
74일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빨리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6중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얼마 안 됐죠. 6중 전회를 통해서 시주석이 40년 만에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마오쩌둥과 덩시아핑과 같은 레벨에 등록을 했고, 내년 이제 10월에 있는 3년인 그 20차 당대의 정치적 기반을 지금 완료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공부하기는 수단으로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원래 중국은, 그러니까, 물론 주석, 총서기가 다 컨트롤 하지만, 정치 외교는 주석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 하고, 경제는 주로 총리가 많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경제 분야도 모두 시진핑이 지금 다 하고 있다. 주석이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나 TV나 이렇게 보면 시진핑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시진핑이 생각하는 베이징 거래소는 어떤 식의 방향으로 꿈을 꾸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존의 거래소가 다 남방 위주에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베이징 하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베이징이 런던이나 도쿄처럼 조금 더 정치와 권력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라는 또 새로운 하나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상하이 중심의 자본 권력을 베이징으로 조금 연결고리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중심 상하이 자본 권력들을 조금은 이제 적정한 선택을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이나 이런 쪽이 주로 상하이 중심의 기반이죠. 맞습니다. 네, 상하이방.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이징 거래소 얘기는 그 정도 했고요.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경제적 해자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이제 워렌 버핏이 딱 생각나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인데 중국에서 이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중국 경제적 해자 종목을 제가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해자라면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 이제 성밖에 둘레를 파서 적의 침입에 만들기 위해서 연못인데요. 이제 중국의 경제적 해자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해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이건 이제 국내에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의 총자산 이익률과 그다음에 주주자본 수익률이 좋은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자 대비 경쟁력, 시장 방어 능력, 즉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가, 경쟁 우위 기간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기조를 갖고요. 중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경제적 해자 종목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국영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넘어서 그 시장 부분들이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근데 그걸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격차가 좀 큰 종목들. 그래서 이제 높은 진입장벽, 경쟁사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좀 차별화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선호도가 뛰어난 종목들이겠죠. 그쪽 업종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감소라든지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중국 경제적 해자 종목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존에 많이 언급된 좀 알려진 종목을 제외하고요. 제가 선전에서 2개 종목과 상하이에서 3개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선전에서는요, 제가 이제 마이루이 의료라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신천에 있고요. 코드 종목 다 지금 300760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선두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ROE가 28에서 한 40% 정도 수준에 있고요. 총 수익률이 한 60% 이상 되는 기업이고, 순이익도 지금 증가율이 한 40에서 한 70까지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심히 봐야 될 기업이고, 최근에 지금 성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추천해 될 신청 기업은 이제 수보올이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번에 광군제주도 그렇지만 소형 가전제품, 주방 제품에서 매우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ROE도 한 20에서 2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총 수익률도 한 30%, 순 이윤 증가율도 한 20에서 25%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경제적 해자의 선정이나 특징에 부합되는 2개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상하이에서 제가 3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 한번 우리 채널 TV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러니까 통처의료라는 기업입니다. 중국 대표적인 구강, 치과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구강 치료 시장이 매우 급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중국이 고령화됨으로써 지금 매우 엄청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 이 관련된 주식 오스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33%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스템이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중국의 구강 특히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는데 그게 지금 뭐 경쟁할 업체가 없는 것들이죠. 통책 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로서 이 구강, 치과에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병원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ROE가 18에서 28 정도 되고요. 이 순이인 증가율도 꽤 높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에 성장된 그러니까 하이루오 시멘트 회사입니다. 갑자기 시멘트 회사가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중국 최대 시멘트 기업입니다.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는 중국에 지금 시진핑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결국은 신형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경제입니다. 5G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리고 신형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지금 이 하이루오 시멘트가 지금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 그래서 ROE도 한 10에서 20% 정도를 지금 평균으로 가고 있고요. 총수익률도 한 35% 정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도 뭐 중국 투자하시는 분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우시 에텍,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이것을 야오밍 캉더라고 하는데 중국 CRO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수탁 기관이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R&D를 전문하는 기업인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 임상시험 수탁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일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를 확실히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나TV 오늘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중국 현지에 계셔서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